부산대학교의 웅장한 강당은 졸업생들과 그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 학사복을 입은 졸업생들이 무대 위에 정렬해 있었고 객석에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은 부모들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반짝이는 구두, 정성스럽게 세팅한 머리 스타일까지 모든 것이 화려하고 우아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축하의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강당 뒤편으로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자이나부였습니다. 그녀는 부산대병원에서 새벽 청소를 막 끝낸 상태였습니다. 병원 청소복은 하루 종일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하느라 얼룩져 있었고 강한 암모니아와 소독약 냄새가 그녀의 몸에서 진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벗은 자국이 선명했고 머리카락은 땀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샤워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자이나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곧 불편함과 거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청소부가 왜 여기에? 냄새가 너무 나는데.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몇몇 어머니들은 코를 살짝 막으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은 자녀들을 자이나부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앉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아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네. 아무나 들어오게 하고. 자이나부는 이런 시선들에 수십 년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동연히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학부모 모임에서, 학교 행사에서, 동네에서 수없이 경험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아들이 의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자신의 존재가 그 순간을 더럽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이나부는 뒤돌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맨 뒷줄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몸을 피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양말입니다. 자이나부는 구석진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신문지로 포장된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동연히 5살 때 그린 그림을 액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검은 머리를 한 여성과 그보다 큰 소년이었습니다. 둘 다 커다란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림 아래에는 서툰 한글로 사랑해요, 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이나부는 그 그림을 소중히 간직해왔습니다. 동연히 자신을 사랑했던 마지막 증거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학장의 개회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 뛰어난 졸업생들을 축하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귀중한 의료진이 되어 많은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이나부도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에서 나는 박수 소리는 주변의 부드러운 박수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뒤돌아보며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이나부는 손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박수조차 이 고귀한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서 무대 위의 동현을 찾았습니다. 검은 학사복을 입은 졸업생들 사이에서 동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그를 지켜본 어머니의 눈에는 금방 들어왔습니다. 김동현. 그는 졸업생 대표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석 졸업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이나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5년 전 쓰레기 더미에서 울고 있던 그 작은 아기가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성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현은 의도적으로 뒤쪽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이나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장 수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재, 김다은, 김동현 한 명씩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가족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휴대폰과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이나부는 동현의 이름이 불리기를 온몸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녀도 휴대폰을 꺼내 준비했습니다. 비록 멀리서나마 아들의 졸업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김동현 마침내 동현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자이나부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곧 다시 앉아야 했습니다. 한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자기 자식도 아닐 텐데. 동현은 당당하게 무대를 걸어 학장과 악수를 나누며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동현의 시선은 여전히 자이나부가 있는 뒷줄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앞줄에 앉은 교수들과 병원 관계자들만 바라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자이나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더라도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동현이 무대에서 내려와 친구들과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자이나부는 조용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드디어 졸업생 대표 연설 순서가 되었습니다. 동현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자이나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동현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드디어 의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동현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해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저를 믿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이나부는 동현이 자신을 언급할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동현의 연설은 계속해서 학업과 의학에 대한 포부,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만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동현은 가족의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애매하게 넘어갔습니다. 자이나부는 점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이 했던 모든 희생들이 그에게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인지 싶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학문적 지도를 해주신 김현우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가르침 없이는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동현은 앞줄에 앉은 한 교수를 향해 깊이 인사했습니다.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이나부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동현은 끝까지 자신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밤낮 없이 일하며 그의 학비를 마련했던 것, 아픈 날에도 간병했던 것,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만을 위해 살았던 것들이 모두 무시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희 의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현이 연설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의사가 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자이나부도 일어났지만 그녀의 박수는 힘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동현이 마이크에서 물러나며 앞줄의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자이나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졸업생들을 찾아 축하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강당은 기쁨과 축하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꽃다발과 선물을 든 가족들이 졸업생들과 포옹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자이나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현이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를 아직 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연설에서는 말하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감사 인사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현은 교수들과 동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자이나부는 가방에서 신문지에 쌓인 선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동현이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행복해하는 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이나부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들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마침내 자이나부는 용기를 내어 동현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서서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리며 저 청소부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라고 속삭였습니다. 자이나부는 그런 시선들을 무시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동현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들과 동기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 그를 축하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동현 군, 정말 훌륭한 연설이었어요. 앞으로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칭찬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자이나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동현이 사람들과 대화를 마치면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현은 자이나부의 존재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만 바라보며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자이나부가 서 있는 쪽으로 등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자이나부는 점점 더 초라해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저 사람 왜 저기서 계속 서 있지? 좀 이상하네.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자이나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을 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한 동기가 동현의 팔을 가볍게 건드리며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동현아, 저기 누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동현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자이나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자이나부의 얼굴에 희망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자신을 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현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자이나부를 바라보며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기들과 교수들도 자이나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아함과 불편함이 드러났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이나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동현아, 축하해. 그녀는 우즈베키스탄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이걸 너에게 주고 싶어서. 그녀는 신문지에 쌓인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동현의 동기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현아, 저분이 누구야? 또 다른 동기가 속삭였습니다. 청소부 같은데. 어떻게 알아? 동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교수들도 있고 앞으로 함께 일할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체면을 생각했습니다. 아, 저는 동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자이나부는 아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동현이 자신을 소개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간 겪어온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김현우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동현군 축하합니다. 정말 훌륭한 연설이었어요. 그리고 자이나부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가족분이신가요? 동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였고 앞으로 인턴을 할 병원의 과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이나부를 바라보다가 다시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이나부는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분은 동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자이나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현은 끝내 자신을 어머니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0년 넘게 아들을 키우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뒷바라지한 자신을 단순한 가정부 정도로 소개한 것입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축하하러 오셨나 보네요. 그리고 자이나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이제 가보세요. 자이나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지에 쌓인 선물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축하해, 동현아.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강당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의 동기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사람도 축하하러 오네. 좀 웃기지 않아? 자이나부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자이나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대화를 시작했고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동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자이나부는 강당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왔듯이 그녀는 강했습니다. 부산의 차가운 저녁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졸업식을 마친 가족들이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기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행복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이나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그런 행복한 순간들을 꿈꿨습니다. 동현이 졸업하는 날 함께 사진을 찍고 맛있는 식사를 하며 축하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자이나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동현이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동현은 자이나부를 꽉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최고 라고 말하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내 아들이 의사가 됐어. 자이나부는 사진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퇴근 시간이어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자이나부가 차량에 올라타자
사람들은 미묘하게 그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청소복과 그가 풍기는 소독약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자이나부는 이런 반응에 그동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면역에서 환승을 위해 내렸을 때 자이나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한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고 오늘은 새벽부터 일을 해서 몸이 허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서 잠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쳐다보며 지나갔지만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어지러움이 가라앉자 자이나부는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녀의 작은 원룸은 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반지하에 위치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을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은 동현이 대학에 갈 때까지 그들이 함께 살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침묵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동현이 기숙사로 들어간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자이나부는 불을 켜고 작은 탁자 위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벽에는 동현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부터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그리고 이제 그녀는 오늘 몰래 찍은 대학 졸업 사진도 추가할 것입니다. 자이나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냉장고를 열어 간단한 저녁거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일들이 그녀의 식욕을 앗아갔습니다. 대신 그녀는 침대에 앉아 오늘 동현에게 주려던 선물을 다시 꺼냈습니다. 신문지로 포장된 그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동현이 5살 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키가 작고 검은 머리를 가진 여성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보다 큰 소년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커다란 미소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사랑해요, 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이나부는 그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들을까봐, 동현이 걱정할까봐 항상 조용히 울었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성공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자이나부는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자이나부 씨? 병원 관리과입니다.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할 수 있나요? 김 씨가 아파서 못 온대요. 자이나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일은 그녀의 유일한 휴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동현의 새 아파트를 청소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집이 깨끗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갈 수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항상 믿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자이나부는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의 몸은 피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동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친구들과 졸업을 축하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녀의 존재를 이미 잊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그녀의 가족이
아직 살아있을 때의 따뜻한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너는 강한 사람이야, 자이나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정말로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 아이가 지금은 그녀를 부끄러워할지라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고 부산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자이나브의 작은 방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희망처럼 그것은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자이나브는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에서의 일은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마음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동현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가 인턴으로 바쁜 생활을 시작했다는 소식만 병원 직원들을 통해 들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자이나브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료 청소부 김언니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자이나브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자이나브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째 소변량이 줄어들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무엇보다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자이나브는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동현을 키우면서도 감기 한 번 제대로 앓지 않았습니다. 아플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 자이나브는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청소를 하다가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동료들이 급히 그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바삐 움직이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고 호흡 곤란도 심하네요. 응급실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즉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해보세요.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이나브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괜찮아요. 자이나브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하러 가야 해요. 아니요, 지금 상태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요.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급성 심부전 상태예요. 자이나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신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시 입원하셔야 하고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자이나브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동현은 이제 의사가 되어 바쁜 인턴 생활을 시작했을 텐데 자신 때문에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계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자이나브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주 바빠요. 그래도 연락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요. 병원 규정상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자이나브는 어쩔 수 없이 동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동현이 받았습니다. 네, 누구세요? 동현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동현아, 나야. 엄마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 일이세요? 지금 병원에서 바쁜데요. 자이나부는 동현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중요한 일이야.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입원이요? 동현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어디가 아프신데요? 신장이 안 좋대.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다고 하셔서. 자이나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화했어. 미안해, 바쁜데. 동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턴으로서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동료들에게 자이나부와의 관계를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동현이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부산 대병원이야. 내가 일하는 곳이야. 자이나부가 말했습니다. 동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같은 병원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동료들이나 선배 의사들이 알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갈 수 없어요. 오늘 밤늦게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 급하지 않아. 내가 시간 날 때. 자이나부는 실망감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어느 병동이에요? 동현이 의무적으로 물었습니다. 7층 신장내과 병동이야. 704호실. 알겠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동현이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이나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현의 목소리에서 짜증과 부담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동현에게 연락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동현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사람들이 적은 시간을 택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자이나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몸 곳곳에 부종이 있었고 호흡도 가빠 보였습니다. 상태가 어떠세요? 동현은 의사로서의 공식적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환자를 대하듯이 말입니다. 많이 좋아졌어. 걱정하지 마. 자이나부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동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이나부의 차트를 훑어보았습니다. 의학적 지식으로 볼 때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이미 투석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동현이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투석을 계속 받아야 한대. 그리고 나중에는. 자이나부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신장 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대. 동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신장 이식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의학적 지식으로 자이나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검사해 봐야겠네요. 동현이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자이나부와 동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이나부에게는 동현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혈액형이나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아볼게요.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자이나부가 자신을 키워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동현아, 그러지 마. 자이나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막 의사가 됐잖아. 내 몸이 소중해. 나는 괜찮아.
일단 검사부터 해보겠어요. 동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이나브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이 자신의 경력에 미칠 영향이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현은 혈액을 채취하고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오후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동현은 평소처럼 인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동현아, 오늘 좀 이상하네. 무슨 일 있어? 같은 인턴인 준석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동현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이나브의 일을 동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인 박 교수가 동현을 불렀습니다. 동현 군, 검사 결과가 나왔네요. 동현은 긴장하며 박 교수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어떤가요? 박 교수는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형은 물론이고 HLA 조직적 합성도 매우 높게 일치합니다. 이 정도 일치도는 정말 드문 경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동현이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50% 정도만 일치하는데 당신과 환자분은 거의 90% 가까이 일치합니다. 이식 성공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현은 놀랐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데도 이렇게 높은 일치도를 보인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일치도는 흔치 않은 일인가요?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특히 혈연 관계가 아닌 분들 사이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치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박 교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동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동현 군, 환자분의 전체적인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심부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있어요. 나이를 고려하면 얼마나 심각한가요?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신장 이식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동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이나브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그럼 제가 기증하면 되는 거죠? 박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동현 군도 알다시피 신장 기증은 기증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젊은 의사인 당신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수술 자체의 위험도 있고 평생 한 개의 신장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로서의 커리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이나브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성급하게 내릴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상의해 보시고요. 가족이라. 동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이나브가 그의 가족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을 키워준 사람인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동현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15년 전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이나브가 자신을 돌봐준 수많은 밤들, 아플 때 간병해준 일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미래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제 막 의사가 된 그에게 신장 하나를 잃는다는 것은 큰 위험이었습니다. 만약 나중에 자신에게 건강 문제가 생긴다면
만약 의사로서의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면 더욱이 동현은 아직도 자이나부와의 관계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병원 동료들이 알게 된다면 자신의 출신 배경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동현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이나부의 병실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간호사들을 통해 상태만 확인했습니다. 자이나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투석을 받고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부종과 호흡곤란이 더 심해졌습니다. 동현은 복도에서 자이나부의 담당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704호 환자분 어떠세요? 상태가 좋지 않아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투석 효과도 떨어지고 있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있어요. 가족분이 결정을 빨리 내리셔야 할 것 같은데 동현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동현은 우연히 자이나부의 병실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습니다. 자이나부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더욱 야위어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현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자이나부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동현아, 엄마가 많이 아파도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자이나부가 사진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의사가 됐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동현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이나부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동현의 부담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이나부가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동현은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동현이 자이나부를 부축했습니다. 동현아, 자이나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왜 왔어? 바쁠 텐데. 호흡이 너무 가빠요. 간호사를 불러야겠어요. 동현이 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자이나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있었고 심박수도 불규칙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호출되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됐네요. 박 교수가 검사 후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증자가 확정되면 즉시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동현은 자이나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20년 넘게 자신을 돌봐준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동현은 결심했습니다. 교수님, 동현이 박 교수를 불렀습니다. 기증하겠습니다. 박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확실하신가요? 이런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동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자이나부는 동현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현아, 안 돼. 너는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나 때문에 그러면 안 돼. 괜찮아요. 동현이 자이나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박 교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수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추가 검사를 하고 모레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동현은 자이나부의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아, 미안해. 자이나부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담이 됐구나. 너를 힘들게 했어. 아니에요. 동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수술 전날 동현의 동료들이 수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동현의 결심을 보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동현아, 정말 대단하다. 준석이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동현은 더 이상 자이나부와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수술 당일 아침, 동현과 자이나부는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동현의 동기들과 병원 직원들이 수술 결과를 기다리며 복도에서 대기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박 교수가 수술실에서 나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두 분 모두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이식된 신장이 즉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성공적인 수술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현과 자이나부는 모두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동현이 먼저 자이나부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동현이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 오랜만에 이렇게 개운한 느낌이야. 자이나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는 어때? 아프지 않아? 저는 괜찮아요. 동현이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이나부는 동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 아들아. 정말 고마워. 이번에는 동현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그 후 몇 주 동안 둘 다 순조롭게 회복했습니다. 자이나부는 더 이상 투석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붓기도 빠지며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동현도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그들의 관계였습니다. 퇴원 후 동현과 자이나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현은 더 이상 자이나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동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제 어머니라고 소개했고 자이나부가 병원에 청소 일을 하러 올 때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동현아, 오늘 수술 어땠어? 자이나부가 복도에서 동현을 만나며 물었습니다. 잘 끝났어요, 어머니. 동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과 동료 의사들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동현이 자이나부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청소일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제가 생활비를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자이나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동현아. 나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너도 이제 막 시작한 의사잖아. 내 돈을 쓸 수는 없어. 그럼 다른 일은 어떠세요? 청소일은 너무 힘드실 텐데. 자이나부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나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말이야. 언어도 잘 모르고 병원 가는 것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동현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병원에서 통역이나 상담 일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자이나부는 부산 대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상담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어와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그녀는 중앙아시아 출신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자이나부를 만나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환자가 자이나부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자이나부는 이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동현아, 나 정말 행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 동현도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이나부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그녀를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꼭 필요한 전문 상담사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동현은 자이나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병원에서 의료진 가족 모임이 있어요. 함께 가실래요? 자이나부는 놀랐습니다. 정말? 내가 가도 될까? 물론이에요. 어머니는 제 가족이니까요. 동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동현은 당당하게 자이나부를 소개했습니다. 제 어머니 자이나부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따뜻하게 자이나부를 맞이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동현 군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된 것도 어머니 덕분이겠어요. 자이나부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현이가 원래 똑똑했어요.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예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 후 2년이 지났을 무렵 자이나부는 다시 건강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감 정도였습니다. 요즘 조금 피곤해지네 하며 웃어넘겼지만 점차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자이나부는 상담실에서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쓰러졌습니다. 동현이 급히 달려와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장병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최근의 수술과 나이가 심장에 무리를 준 것이었습니다. 관상동맥이 상당히 좁아져 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가 설명했습니다. 즉시 시술이 필요하지만 환자분의 나이와 신장 이식 이력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높습니다. 동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이나부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해주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심장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자이나부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쉽게 피곤해했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병원 일도 줄여야 했습니다. 동현은 자이나부를 자신의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제가 돌봐드릴게요. 자이나부는 동현의 정성스러운 간병을 받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이나부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 주었고 동현은 의대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동현아, 나는 정말 행복했어. 자이나부가 어느 날 저녁 말했습니다. 너를 만나서 너를 키우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이나부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심장이 점점 약해져서 일상생활도 힘들어졌습니다. 동현은 최고의 의료진을 모아 치료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자이나부는 동현과 함께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산의 바다가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동현아, 이 정원 정말 예쁘다. 자이나부가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우즈베키스탄에는 바다가 없어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바다를 보고 너무 신기했어. 자이나부가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현은 휠체어에 앉은 자이나부 옆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말랐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우즈베키스탄 고향이 그리우세요? 가끔 그립기도 해.
하지만 내 진짜 고향은 여기야. 내가 있는 곳이 내 고향이야. 자이나부가 동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근 들어 자이나부의 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사인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더 좋은 치료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해외 병원도 알아보고. 동현아, 괜찮아. 자이나부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행복했어. 너를 의사로 키워냈고 너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잖아. 그날 밤 자이나부는 동현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동현아, 내가 없어도 외국인 환자들을 돕는 일 계속해 줄 수 있을까? 나처럼 혼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물론이에요, 어머니. 어머니의 뜻을 이어갈게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처음 너를 발견했던 그 자리에 작은 꽃밭을 만들어줘. 그곳에서 시작된 우리 이야기니까.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몇 주 후, 어느 조용한 새벽에 자이나부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현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동현 곁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동료들, 자이나부가 도왔던 외국인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공동체 사람들까지 모두가 자이나부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한 환자 가족이 동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도 자이나부 선생님 덕분이었어요. 동현은 약속대로 병원 뒤편 자이나부가 자신을 처음 발견했던 그 자리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의 정원이라는 팻말이 세워졌고 자이나부가 좋아했던 해바라기들이 심어졌습니다. 팻말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품었던 자이나부를 기리며 사랑하는 아들 동현. 동현은 자이나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이나부 기념 외국인 지원센터를 병원 내에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언어가 서툰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와 상담, 그리고 의료비 지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센터 입구에는 자이나부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사랑했던 자이나부를 기리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현은 출근하면서 그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머니가 하시던 일 열심히 이어가고 있어요. 센터는 곧 부산 지역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현은 여러 언어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고 자이나부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이나부의 고향 사람이었고 자이나부의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자이나부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이곳에서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동현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실 일이에요. 몇 년이 지나자 센터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취업 상담, 법률 지원,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종합지원센터가 되었습니다. 동현은 이제 부산 대병원의 과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센터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센터를 찾는 사람들은 동현을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자이나부 언니가 정말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네요. 그럴 때마다 동현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동현은 센터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15년 전 이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일하시던 분이 저를 입양기관에 연결해 주셨대요. 그분의 이름이 자이나부였다고 들었어요. 동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젊은 남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잘 자랐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 양부모님이 말씀하시길 그때 자이나부라는 분이 저를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주셨대요. 그분 덕분에 저는 좋은 가정을 만날 수 있었다고요. 동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죠. 매년 자이나부의 기일이 되면 동현은 그녀가 만들어달라고 했던 정원을 찾았습니다. 해바라기들이 노랗게 피어 있는 그 자리에서 동현은 자이나부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어머니가 하시던 것처럼요. 동현이 해바라기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센터에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머니처럼 혼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해바라기들은 마치 자이나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동현은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센터를 이용했던 한 가족이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자이나부 선생님과 동현 선생님께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두렵고 어려웠지만 센터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이나부 선생님이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꽃 피우고 있습니다. 동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어머니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때 동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센터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아기를 데리고 온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있는데 아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언어가 안 통해서 지금 가겠습니다. 동현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는 해바라기들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일하러 가야겠어요.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동현이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젊은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자이나부가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동현이 우즈베키스탄어로 말했습니다. 자이나부가 가르쳐준 몇 마디였습니다. 여성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동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이나부의 사랑은 단순히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자이나부처럼 이제 그도 혈연이 아닌 사람들을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동현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뭔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온 동현은 자이나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전 쓰레기 더미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현과 자이나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모자의 인연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자이나부가 심은 사랑의 씨앗은 동현을 통해 그리고 센터를 통해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혈연을 넘어선다는 것,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이뤄진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